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 빛, 설 아빠인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언자 바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입니다. 이명준 대표님이신데요. 한국성평화연대 대표이십니다. 우리 발언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성평화연대 대표 이명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 연대하는 청년들은 낙태법 관련하여 현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함을 표합니다. 정부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은 14주 이내에 태아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며 약물 낙태 허용, 미성년자까지 부모 동의 없이도 낙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미성년자들까지도 낙태에 노출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봅니다. 이 법이 예고된 후 고등학생들도 낙태가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기에 이성이든 동성이든 내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스스로 쾌락을 추구할 권리 정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쾌락 추구의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가르치며 이를 인권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 조례에도 임신, 출산을 학생의 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태까지 미성년자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면 성과 생명에 관하여 청소년들의 윤리의식과 가치관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육체를 쾌락의 수단으로 소비하는 데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며 사춘기를 겪고 또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확립해 나아가는 시기에 스스로를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육체적으로 더 길들여지게 하는 교육은 결코 건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여성 보호와 건강한 남녀 화합은 자라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육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대해서 자긍심을, 정신적인 성취감을 일궈낼 수 있도록 하는 이끌어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14주 이내에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실제로 98% 이상의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이고, 임신 24주 이내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어떠한 이유라도 되면 낙태를 합법화해주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게 방조한다는 것입니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태아를 여성 몸의 일부 세포 덩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여성의 기본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 그들의 주장이 허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아는 수장부터 46개의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이며 반드시 인간으로 성장하는 인간 생명체입니다. 16일이면 심장이 뛰고 5주 3일이면 심장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10주면 인간으로서 몸의 기본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임시 14주 차면은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발기도 하고 팔 다리에 솜털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임신 22주 차에는 태어난 아기도 살아날 확률이 10%가 넘어가며 24주에 태어난 아기들의 경우 생존율이 55%에서 70%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임신 2주차에 태아를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만행이라고 봅니다. 이런 만행을 조장하는 자들은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급진 여성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여성 인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위시해서 생명권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급진 여성 단체들은 마르크시즘에서 파생된 페미니즘의 성해방의 이념을 위해서 자궁과 태아를 여성 해방의 걸림돌, 방해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기본적인 인간 권리와 존엄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항해온 여성들이 태아를 소유물로 다루어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급진 페미니즘은 진정한 여성주의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정치 세력화를 위해 남성 혐오와 성별 갈등, 그리고 통계 왜곡, 팩트 조작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성단체에 끌려다니면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악법을 당장 중단해야만 합니다.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온갖 여성 특혜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여성 차별이 만연하다고 거짓 선전을 일삼는 급진 페미니즘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나가는 태아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척추 동물은 고통을 느낀다는 구실로 애완견을 상해하면 징역을 구형하는 법까지 있는 나라에서 페미니즘의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엄연한 사람을, 생명을 세포로 취급하면서 살해하도록 조장하는 페미니즘식 낙태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합니다. 낙태는 몰지각하고 정신병적인 이념을 위해 태아를 죽이는 페미니즘 살해입니다. 볼셰비키, 나치만도 못한 폭력의 광신사상 페미니즘으로 인해 여성들이 낙태로 내몰리게 되고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고 죄 없는 태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청년연대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부는 급진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 둘, 정부는 생명권을 초월한 여성의 자율권이라는 페미니즘 궤변에 더 이상은 휘둘리지 말라! 셋, 정부는 태아살인과 혈세 탕진의 부패 집단 여성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넷, 정부는 낙태 허용으로 인한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범국가적인 학살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이상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청년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에 참여해주신 임영준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성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은지 다 아시죠? 네, 현재 지금 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이 나라의 경제를 바치고 있고, 그리고 한 아이의 가정, 한 아이의 아빠와 한 아내의 남편과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일하고 있느라 우리가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올바른 인권 세우기 대표이며 경원이, 인선이, 그리고 인의 아빠인 차승호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우신데 우리 기자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나왔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출신 장려 정책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 정부의 수정 낙태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고 각종 법안끼리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악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2019년 신생아 출생률이 3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낙태로 죽은 아이가 100만이 넘습니다. 산자보다 죽은 자가 3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심각한 저출산에서 낙태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악법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임신 주기에 따라서 죽여도 된다라는 생명경시 풍토는 잔인한 생명경시 풍토입니다. 이런 사상을 부추기는 국가에 법안을 만드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법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법의 이름으로 임신 주기에 따라서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방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부는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성인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성인지 정책 작년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이 25조였습니다. 2020년 올해 예산이 32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을 통해 가지고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태아를 위한 생명권을 어디 간 것입니까? 태아를 위한 차별은 어떻게 우리가 보장받아야 됩니까? 이 엉뚱한 정책으로 지금 국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있는 엉뚱한 낙태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아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태아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줄 것입니까? 차별받는 태아는 누가 보호해 줄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탄생하려면 태어나려면 반드시 임신부터 출산까지 평균 40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어느 누구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임신 주기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14주 미만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어서 죽여도 된다고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규정이 뭐예요? 자기 나이에서 14주를 포함해서 과거에 전부 다 태아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나이를 포함해서 14주 전에는 반드시 태아였습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아를 살려야 됩니다. 낙태법을 존속시켜야 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원치 않는 임신, 사회 경제적 자유로 아기를 원치 않거나 키울 수 없는 만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테이블로 이 주제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이 되는 이 법무부와 그리고 여가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잘못된 정책들을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소외되고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진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발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모든 책임을 여성들 혼자 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생명인 거 모두 알고 계시죠? 태아가 그냥 생겼습니까? 아니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옴으로 인해서 맺어진 결실이 바로 태아입니다. 근데 이 태아에 대한 생명의 책임을 우리가 여지껏 누구에게만 짊어지게 했습니까? 여성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남성들이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선요,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남성들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남성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청년 우리 이명준 대표님이 발언해 주셨는데요. 20대 미혼모 4분의 3 정도가 20대 여성 미혼모라면 4분의 1은 남성 미혼부입니다. 생명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여성이 아이를 버리고 떠날 때 그 아이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한 남성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를 안고 오신 우리 회원님이 계십니다. K-프로라이프 회원님이신 남윤성 회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남성, 한 아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이제 돌을 한 달 앞둔 제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한 후 출산하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생명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손톱만큼 작은 크기였을 때도 이 아이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고 몸의 각 부분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어머니들의 태에서는 생명을 향한 태아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외침을 대신 외쳐주고자 제 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성은 낙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면서 오는 부담감, 두려움, 그리고 사회에 냉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여성을 지켜주어야 할 남성의 많은 수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현행법은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외침 속에는 이들로부터 받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같은 남성으로서 부끄럽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임신 14주까지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와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을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임신 14주의 태아도 생명이고 그 이전의 태아도 생명입니다. 더욱이 임신 22주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 출산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체중 사람에 대해 사회 경제적 사유가 정당한 사형 집행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모태에서 보호받는 약자 중의 약자인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잔인한 행위이거니와 진공청소기의 20배 이상의 흡입력으로 태아를 빨아들이거나 태아의 사지를 조각내어 배출하는 등의 낙태 시술 방법은 낙태야말로 끔찍하고 잔인한 살인 행위임을 다시금 확증합니다. 또한 낙태는 산모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수술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하루 평균 낙태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루에 3,000여 명의 여성이 낙태 부작용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태 합법화는 수많은 여성들을 낙태 부작용의 잠재적 피해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모두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낙태를 선택했다면 오늘날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들로 인한 위대한 유산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낙태로 죽은 수많은 아이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줄 미래의 인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대한민국에 낙태 합법화는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정부와 여성 단체들은 태아와 여성의 인권을 위해 낙태 합법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입법부와 정책 위반자들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이의 친아빠가 아이의 육아와 부양을 반드시 책임지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비밀 출산제와 같이 정부가 임신한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도울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기에 앞서 성관계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수반하는 관계임을 인식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십시오. 그 누구도 무고한 생명을 죽일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무고한 태중 생명 살해 합법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진정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아이를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남성에 대한 그 책임법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를 낳으면 너희들이 키울 거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여기에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서 계십니다. 전국 입양연대 대표이시면서 현우, 현수, 현지, 현비, 현서 아빠이신 오창하 대표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전국 입양가족연대를 앞에서 섬기고 있고 또 5자녀 중에 2자녀를 가슴으로 낳은 오창호 아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가정에서 가슴으로 낳은 딸을 낳아주신 딸의 생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가슴으로 낳은 자녀의 생모는 어린 엄마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쌍둥이들을 건강하게 출산하였으며 그 과정 가운데 쌍둥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신 생모와 조부모님들을 참으로 용감한 분이십니다. 저희 가정은 쌍둥이의 생일이 다가오면 쌍둥이를 기억할 생모를 축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린 쌍둥이들이 들국노도의 사춘기 가운데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18세가 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생모를 만나서 자신을 태중에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건강하게 출산해주신 엄마에게 고맙다고 표현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부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성 여러분들이 임신하지 않을 권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심지어 결혼하였어도 임신, 출산, 양육에 절대적인 헌신을 하셔야 하는 여성 여러분들이시기에 여성 여러분들이 임신에 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셔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미 임신이 되었다면 그 태아의 생명권은 생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게 있습니다. 생명은 그 어떤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임신 전에만 있으며 임신이 되었다면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 출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단체들도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출산한 모든 아기들이 생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관계당국에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최근에 미혼모 한부모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스스로를 엄마 아빠를 줄여서 엄빠라고 호칭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애기의 생명을 지킴으로 삶이 힘들어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 미혼모 한부모 어머니들이 95%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의 미혼모 엄마들이 아기를 낳은 것이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이렇게 응답하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이토록 아름답고 건강한 모성애가 충만한 분들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아도 그렇고 제 아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낳은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고 키우고 계십니다. 아기를 출산함으로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에게 양육을 맡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생명이 지켜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많은 입양 자녀들은 자신을 건강하게 낳아주신 생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재작년에 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가족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는 정말로 소중하였습니다. 그 귀한 하루, 여성 여러분께서 출산을 하시면 그러한 귀한 하루가 아닌 80년이라는 인생의 한 시간을 한 생명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모든 여성분들이 잉태된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조기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 판결로 대한민국은 낙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정부 법안은 절대로 제 아내와 제 딸들에게 적용되지를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 법안을 들으면서 최근 낙태 토론에서 나왔던 한 가지 예가 기억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앞 도로 주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 법안은 학교 앞에서 100km로 운전해도 좋다고 하는 제안처럼 들립니다. 법은 행위의 제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정부안의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첫째, 묻지마 낙태의 주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10주 이전에
진공청소기보다 수십 배 강한 흡입력이 있는 빨대로 여성의 자궁에서 태아를 뽑아냅니다. 그러나 태아가 10주가 넘어가면 이미 태아의 골격이 형성되고 태아의 몸을 조각조각 잘라내 자궁으로부터 뽑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낙태 시술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주가 넘는 태아의 신체를 잘라서 낙태 시술을 할 경우 여성의 자궁에 손상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여성의 건강과 향후 임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진공시술 낙태가 가능한 10주 이내가 여성에게는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제안한 14주 이내 묻지마 낙태 가능 기준은 여성들에게 있을 후유증과 향후 임신하는 데 있어서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14주, 왜 학교 앞에서 100km의 속도 제한과 같은 14주를 제한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 낙태의 주수와 조건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설명하셨듯이 정부 안에서는 조건주 주수로 24주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의료기술로는 22주에 태어난 아기가 생존을 하며 24주의 태아의 경우 많은 아이들이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태어나서 의료진의 도움으로 독자 생존이 가능한 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정말로 아기 살인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4주 조건부 낙태, 그 조건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건에는 강간과 근친을 언급합니다. 강간과 근친으로 인해서 임신한 사실을 여성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그나마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10주 이내로 가이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24주까지 시간을 정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사유를 통한 상담을 통해서 24시간 숙려 시간을 한 후에는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가 얼마나 포괄적인지 여러분 아십니다. 24주의 아이가 또 얼마나 큰지, 독자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태로 위험한 낙태를 선택하고 평생 동안 그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 있는데 그 24시주를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다면 조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지 지금과 같이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아기를 죽이고 산모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주술을 애매모호한 사유로 허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불합치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16세 여아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없는 아이, 깨어진 가정의 아이 등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후견인을 정하고 함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상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임신 초기의 상태라면 낙태가 쉽겠지만 청소년의 임신의 경우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아이의 낙태를 뒤늦게 하게 되면 그 여성의 몸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세 아이에게 낙태라는 그 위험을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태학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10주가 넘어가면 약물 낙태로 여성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아기가 큰 경우 약물 낙태를 할 경우 긴 시간 동안 사후 치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약물 치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약물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논의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올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혼모 여성들은 95% 이상이 자신이 낙태하지 않고 힘들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양육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여성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여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둘째, 지난 10월 6일 실시한 공정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1214명 중에 70%가 응답하기를 생명의 시작은 심장 박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무조건 낙태 반대가 34%, 심장 박동하면 낙태 반대가 20%, 즉 과몰수가 남는 여성이
심장이 박동하는 경우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무조건 낙태를 찬성하는 거짓된 정보에 속지 말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성 책임법입니다. 정치인 여러분들께서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남성들이 여성의 임신에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많은 여성들은 비밀출산법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태아의 생명이 지켜줄 수 있다면 동의합니다.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타당한 피임을 남성에게 요구할 권리이며 이미 잉태한 생명을 죽일 권리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명을 지키고 비밀출산을 함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입양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여성들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비밀출산법을 통해서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하도록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아이의 아빠인 우리 오창하 대표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나와 있는 이 법안을 보면 남성에 대한 책임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얘기하는 바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인 줄 압니다. 남녀가 함께 만들어낸 태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부과하는 듯한 지금 개정안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며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모든 책임을 마치 여성들에게 돌리는 듯 보이는 이러한 법안은 남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비겁한 위치에 서게 하며 부끄럽게 만드는 처사였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법안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사랑의 결과로 생긴 태아에 대한 책임이 마땅히 있으며 남자 청년들 그리고 남자 어른들 모두 이 사실, 잉태된 아기를 통해서 본인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비 아빠의 책임을 여성들에게만 떠넘긴다는 이 법안은 남성들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나눌 때 반드시 한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성명서를 들은 후에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명서 낭독은 하나 미니스트리 대표이시면서 유주, 유하, 유한 아빠이신 김동진 대표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 성명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서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당시 헌재는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전제한 바 있다. 이는 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는 이 생명권이 태아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있다. 태아는 그 자체로 산모와 별개의 생명체이며 반드시 인간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생명인 태아를 명백히 살인하는 법조항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프로라이프 남성연대는 이것이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닌 남성의 책임과 결부됨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남성은 낙태죄의 동반 당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 이번 낙태죄 폐지 개정안은 여성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이슈를 접하면서 한 남자로서,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통탄할 따름이다. 먼저 여성의 낙태 문제를 두고 홀로 고민하며 아파하고 상처받은 모든 여성분들께 용서를 구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아껴주지 못한 부분, 책임을 외면했던 부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버려두며 함께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남성들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이다. 또한 산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바이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이 일이 남성들과 무관하다고 여기며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남성들에게, 그리고 이 일을 남성들이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시킨 법안 발의자들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둘, 남성은 생명의 제공자이며 구성애를 전달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생명은 남성과 여성의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 의견에는 모든 남성이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번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내놓은 낙태법 개정안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예비 아버지에게서 구성애를 박탈시키고 남자를 자녀 계획과 임신 출산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남성도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엄연한 당사자인데 임신과 출산을 몸으로 직접 겪은 쪽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태아를 여성의 몸에 생긴 세포덩어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태아는 분명히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성관계에 의해 주어진 귀한 생명이며 우리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보호해야 할 국민이다. 그렇게 얻게 된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는 모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는 모성애와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인 구성애도 꼭 필요하다. 어머니의 둘만 자녀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많은 남성들 역시 자신을 닮은 자녀를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느끼고 책임감을 갖춘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신성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성애와 부성애는 이 세대를 이어 내려가며 지켜야 할 인류의 소중한 본성이자 축복이다. 그러나 이것을 억지스러운 짐으로 여기는 개정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생명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모성애와 부성애를 짐으로 여기며 법과 역사 속에서 지우겠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를 쓸모없는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남성의 부성애를 고려하지 않는 본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셋, 임신 후 책임을 회피하는 남성의 죄를 묻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남성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남성들은 책임지지 않고 훌훌 떠나 자유를 누리는데 남겨진 여성의 삶만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남성들은 더욱더 양상될지 모르겠다. 이 법을 방패 삼아 더 많은 남성들이 아기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책임감 없는 남성들은 양산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여성이 지게 될 것이라 본다. 성관계를 하면 높은 확률로 아기가 생기는 것이 과학이고 역사이며 실제이다. 또한 완벽한 피임이 없다는 것 역시 조금만 배운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게 모든 성관계에는 책임감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며 책임감이 결여된 남성이 많다면 더 강력한 법을 도입해서라도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여성과 태아에게 그리고 남성에게 유익한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한다고 말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이 지켜지는 대목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균형을 잡는 최적화되는 일에 남성을 소외시키며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않는 법안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회가 근본적인 생명 존중 의식이 심각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생명 인식을 개선하며 생명 문화의 풍토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성에게도 여성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태아를 지키며 여성을 지키며 보다 이 사회를 생명을 중시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본질에 접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태아를 죽이고 여성의 몸을 망치고 책임감 없는 남성을 양산시키는 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태아와 여성과 남성, 즉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 모두를 아프게 하는 잘못된 개정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넷,
남성도 낙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부합한 법안을 요구한다. 낙태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손해나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성들의 권리라는 가면으로 단순히 선택할 만한 논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로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남성과 아빠들에겐 여성은 사랑스러운 아내이고 존경하는 어머니이며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누군가의 낙태를 나와 관계없는 여성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들의 삶을 존중함으로 남성과 여성이 더욱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바이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낙태죄 관련 개정안들은 오히려 여성들 혼자만이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들 뿐이다. 5. 남성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부합한 법안을 요구한다. 개정안을 보면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안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라나는 10대들의 몸에 독약을 붓는 것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처사이다. 약물로 인해 10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딸들의 몸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 낙태가 아니라 생명 중심 교육이라는 것을, 책임 교육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임신을 조정하고 낙태를 강요하는 남성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잘못된 현 개정안을 폐기하고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자라나는 세대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계약법을 당장 처리하라. 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처리하라. 셋,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넷,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반드시 남성들에게도 함께 책임 있는 법으로 개정하라. 다섯, 낙태를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성도 여성도 함께 공감하며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 풍토를 형성하라. 여섯, 지금도 관리가 어려운 낙태 약물 복용을 막아라. 일곱, 여성들을 보호하는 비밀 출산 제도를 보장하라. 2020년 10월 23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태아를 책임지며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위대하신 어머님들 뿐만 아니라 아버님들도 해당되는 줄 압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힘을 합쳐 태아를 살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이제 우리 구호 외치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네, 마지막으로 지켜내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제공자 남성은 부송해로 태아를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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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로써 2020년 10월 23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살펴가시고요. 오늘 추운 날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올라오세요.
아기 센터. 네, 거기 계시죠. 내려오지 마시고 거기 있죠. 사진 잘 나오고. 자, 좀 이게 옆으로 와주십시오.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자, 구하겠습니다. 대안을 살리자 하겠습니다. 대안을 살리자!